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화요일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코스닥 지수는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파란불을 켰는데요. 그만큼 내 종목 외양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럴 때 오늘도 저희한테 그 상담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세 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저희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상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그리고 이메일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내일장 준비도 든든하게 해보셔야겠죠. 먼저 오늘장 있었던 핫 이슈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재은 아나운서와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글로벌 증시, 인도, 유럽, 미국 증시 일제히 신고가 랠리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 보여주는데요. 그래도 내일장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봐야겠죠. 오늘 시장 있었던 이슈들 리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화장품주들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5월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는데요. 화장품이 분기 기준으로는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실적 소식에 오늘 한국 화장품 제조, 한국 화장품, 본느, 실리콘투 같은 이런 중소형주들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화장품 내에서 계속해서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또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더리움의 ETF 현물 승인 23일로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알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기술투자가 오랜만에 두 자릿수대 급등 보여줬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종목들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이후에 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는 만큼 가상화폐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HLB 그룹주들은 일단 오늘 하락세가 멈췄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블록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천억 원가량이라고 하는데요. 블록딜 소식 전해지자 오늘 12% 급락으로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 HLB 가지고 계신 분들 오늘 저희 주상전화 통해서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 리뷰해봤고요. 내일장 장원급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찾아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장원급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내일장 장원급제 통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이분들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시장 핫했던 이슈들 먼저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한눈으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화장품주들이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아이패밀리 SC, 한국 화장품 그룹주들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제약바이오는 이제 ASCO 앞두고 있죠.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차 부품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 급등했고요. 우주항공 섹터도 계속해서 관심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골랐을지 두 분의 픽도 바로 만나보시죠. 이지은 대표님은 제약바이오를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은 우주항공을 꼽아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 정말 제일 잘 갔던 화장품주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이처셀, 에이블 CNC,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중소형주가 정말 강했는데요. 과연 이 상승 내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네, 화장품은 두 분 다 긍정입니다. 원래 지은 대표님의 탑픽이 항상 화장품이었잖아요. 오늘은 물론 다른 섹터를 픽하셨지만 네. 여전히 긍정인가요?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 때는 이제 또 수출 중심의 실적이 더욱더 크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프리미엄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전망이 됩니다. 일단 중국 쪽에 계속해서 좀 예전 같은 경우에 화장품 하면 중국이 먼저 떠올랐고 중국이 발목을 잡았지만 이제는 좀 얘기가 달라졌는데요. 물론 중국도 경기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이후에 비중국 쪽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미국 이쪽이 눈에 띄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내 스킨케어 쪽에 이제 카테고리를 보면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 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색조가 인기가 좋았다가 이제는 또 스킨케어 안에서 세부적으로 클렌징 그리고 선케어 제품까지 계속해서 좀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단은 수출 쪽에서도 호조세가 계속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실적이 가시화된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세도 이제 눈여겨볼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고가권에서도 계속해서 상방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마니어 공장 그리고 아직까지 좀 덜 오른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니어 공장, 클리오 이런 종목들은 좀 추가적인 여력이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까지 기반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 좀 계속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계속해서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내일 시장에서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특히나 에코프로 머티의 이 블록딜 소식 속에 에코프로 머티가 12%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에서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다 부정이네요. 네, 그럼 정전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블록딜 이슈로 좀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 뭐 테슬라의 가격 인상 우려 이런 것 때문에 또 에코프로 그룹주 전반적으로 또 약하기도 했잖아요. 네. 2차 전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선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 한기가 좀 돋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스튜디오만큼이나 상당히 좀 차가운 그런 네.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은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슈는 대주주에 있어서의 블록딜 이슈가 하나가 좀 생겼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머티가 주가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미국의 ESS 공장에서 좀 화재가 났고 5일 만에 좀 진압을 했다라는 소식이 오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LG엔솔에 좀 납품을 했던 그런 그 현장인데요. 어쨌든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투심은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거기에다가 블록딜 이슈가 나오고 있고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 쪽, 특히나 양극재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좀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우선 중요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는 2대 주주에 있어서의 블록딜 부분들인데 일부만 좀 나왔었죠. 93,000원대 대량 거래로 일단 시간에 대량 거래로 좀 매각을 했던 그런 상황들인데 비중으로 따져보면 한 3.5% 정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 지분에 있어서도 매각을 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밀리면서 계속적으로 좀 매각을 하지는 않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타협점은 좀 찾아야 될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기업들의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쪽이나 기관 쪽이나 일단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 부재가 좀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다른 부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럼 2차 전지 끝이냐? 이거를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2차 전지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섹터냐 아니냐 이 부분들을 먼저 좀 고민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2차 전지가 큰 폭의 좀 상승을 했고 실적 기반이 되면서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실적이 꼬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 주된 요인은 원자재 가격에 대한 급락 부분들이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해서 수요 둔화 이 얘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이 지금에서는 일단 조금씩 다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2차전지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소재 쪽도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즉 양극재 쪽이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황들이고 뭐 다른 흑연주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하는 부분들은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느냐,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보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에 대한 침투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낮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향후에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ESS 쪽이라든가 다른 쪽의 부분들에 있어서의 2차전지 활용도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성장은 좀 계속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 정도에, 그러니까 작년 말 정도에 있었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재고, 감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상승추에 전환을 했듯이 지금 2차전지 쪽, 특히나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암흑기다, 가장 어두운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수급 부재가 좀 원인이지만 일단은 이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게 된다라면 일단 반등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아직까지 추후에 있어서의 지분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큰 두 가지 이슈들 좀 봤고요. 그럼 두 분이 또 직접 탑픽으로 섹터를 꼽아주셨으니까 공략주까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오늘은 제약바이오를 꼽아두셨어요. 뭐 아직은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임은 없는데 학회 앞두고 있잖아요. 좀 움직이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아무래도 HAB 때문에 좀 투심이 많이 얼어붙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오늘 시간에 지금 큐라클이 망막혈관 질환에 대한 신약 후보 기술 이전 권리 반환 소식이 또 나오면서 지금 시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일단 아스코 관련된 일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그와 다르게 좀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서 일단 지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물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저는 일단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나도 올라간 상황에서 조금만 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거기서 시장은 주도 섹터에 대한 대안을 좀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업황 둔화, 투심에 이제 얼어붙어 있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기까지는 지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일정을 가지고 있고 또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으로 또 이번에 1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약간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개별적인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스코 관련된 학회 모멘텀이 가장 좀 중요한 시기고 특히 HLB 같은 경우에도 이번 학회에서 23일에 또 그 HLB와 그리고 또 중국 그 임상 3상에 대한 부분들 결과를 또 발표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잘 맞물려서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관련된 모멘텀 일정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이제 선별적으로 워낙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좀 가려낼까 고민되실 수 있는데 그 일정을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약바이오 특성상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중을 많이 실으시는 전략보다는 비중은 좀 너무 무리하게 실지 않고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HLB 이슈로 좀 투심이 좋지는 않지만 조금 선별적으로 학회 때 살아나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바이오주 안에서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종목을 보자면. 저는 일단은 유한양행과 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라는 종목을 특히 좀 좋게 보는데요. 특히 리가켄 바이오는 ADC 치료제 플랫폼 기업인데 워낙 지금 ADC 치료제는 계속해서 빅파마 기업들이 네.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올해도 나올 정도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리가켄 바이오 그 전에도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아스코에서도 좀 기대해볼 만한 성과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리가켄 바이오와 유한양행 이 두 종목 좀 관심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스코 초록 공개 발표 이틀 앞으로 남겨진 만큼 바이오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재현 대표님은 우주항공 섹터를 꼽아주셨어요. 사실 뭐 최근에 뭐 화장품이나 반도체 쪽으로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서 우주항공은 좀 생뚱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왜요? 실적이 안 나오잖아요. 실적이 안 나온다? 네. 그렇죠. 이전보다. 이전보다. 네. 과연 그럴까요? 어. 우선 봐야 될 부분들이 우주항공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예요. 일단 대표적으로 좀 봐도 우주항공을 꽉 잡고 있는 그룹 하게 되면 이제 하나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뭐 방산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적인 예를 좀 보게 되면 수주잔고예요. 수주잔고가 상당히 좀 넘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우주항공 쪽에 있어서의 섹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죠. 27일 날. 거기에 따라 좀 이슈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정부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소식에 좀 맞춰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시장 같은 경우는 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투자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아요. 실적이 좋지가 않은데 수주 잔고를 측면으로 좀 놓고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 쪽으로도 여전히 좀 이슈 부분들이 있어요. 뭐 내년에 우주체 발사체도 예정이 되어 있고 순차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위성 쪽에 있어서의 사업 부분들도 정부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보게 된다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봐도 될 그런 섹터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종목들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 좀 괜찮을까요? 우선 탑픽을 좀 보게 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트레가이를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우선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계열사로 좀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실적 1분기 때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들어가면서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올해 아마 턴어라운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수주 잔고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거기다 올해 상반기에 하나 시스템으로부터 일단 또 수주를 좀 받았었죠. 몇 년치 일감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산 쪽 국내에 있어서 이제 군 위성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놓고 봤을 때 보통 이제 4.25 사업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4.25 사업의 세트레가이가 거의 주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 4.25 사업에 있어서 거의 수주 부분들을 거의 90% 이상 아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정부 쪽에 있어서는 투자를 진행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성장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제법 올랐죠. 근데 아마 6만 원은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긴 관점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저는 6자리 때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거 너무 많이 올랐어. 난 다른 거 좀 내놔봐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AP위성이나 인텔리안테크 이런 기업도 좀 괜찮습니다. 일단 AP위성 쪽은 중동 쪽에 있어서 통신 사업을 좀 하고 있죠. 거기에 있어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 주가는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턴어라운드가 좀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작아.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한 것 좀 줘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하나 시스템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궤도 위성 쪽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죠. UAM 쪽도 하고 있고 방산 쪽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실적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의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눈여겨볼 섹터 2가지 그리고 저희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가지 창구 열어놓고 있고요. 전화는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